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우선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키팩터, 키팩터를 4가지로 정해서 투자 지역을 선정하고 추가적으로 지역 평단과 비교, 인구수 등을 기준 크라이테리아로 삼아 최종 투자 지역을 선정한다. 향후 유망 투자 지역 선정 방법 4가지 키팩터는 현재까지 설명했던 인허가 물량, 입주 물량, 미분양 물량, KBC 계열 데이터를 말한다. 이제 4가지 팩터, 요인에 의해 지역이 선정되었다. 4가지 팩터를 오버랩 시켜서 공통으로 만족하는 지역을 선정해보자. 향후 투자 유망 지역 선정 방법, 최종 지역 선정.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지역은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이었다. 실제는 경상북도 등 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보다 포항시, 구미시 등 시 기준으로 검토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선정된 7개 지역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을 전부 다 투자할 수는 없다. 추가로 본인에게 맞는 크리테리아 기준을 선정해 한 번 더 투자 지역을 걸러낸다. 예를 들어 나의 경우는 저평가 지역을 찾기 위한 지역별 평단과 비교, 인구수, 투자금 등을 추가로 고려해 최종 투자 지역을 선정한다. 수년간 이 방법을 통해 상승할 만한 투자 지역을 선정하여 투자했고 실패 없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 참고로 상기 유망 지역 선정에서 수도권은 제외했다. 수도권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은 지역이 선정되어 설명이 복잡해질 것 같다. 그리고 나의 특성상 이미 상승하는 지역보다는 앞으로 상승할 지역을 선점해서 투자하는 편이기 때문에 KBC 계열에서 하락률 감소 지역만 포함시켰다. 상승 지역까지 확대하여 투자할 경우 KBC 계열에서 하락률 감소 지역과 상승 지역을 같이 넣으면 된다. 나만의 크리테리아 지역별 인구수를 잡아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아파트를 투자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크리테리아를 적용해 본인의 성향과 맞는 투자 지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인구수가 있다. 전국 도시 중 인구수로 투자할 지역을 한정 짓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전국 도시 중에 50만 이상의 도시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상기 투자처 중 부산, 울산, 포항, 창원, 충북, 천안, 전주 지역이 내 투자 지역이 되는 것이다. 인구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광역시급 인구 100만 이상으로 한정 지으면 부산, 울산, 창원 지역이 내 투자 지역이 되는 것이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이라고 해서 투자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인구수가 작은 지역일수록 외부 변수에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전국 시군구별 인구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로우 데이터, 러 데이터. 미가공 데이터를 다운받아 본인 방식대로 편집할 수 있다. 우선 일정 인구수별로 도시를 분류한다. 왜냐하면 지역별 평단과 비교를 통해 어느 지역이 저평가 지역인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별 비교를 할 때 인구수를 통해 평단가를 내는 이유도 있다. 인구수가 유사하면 수요가 유사하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인구수에 따른 평단과 비교는 가정이기 때문에 정확히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인구수가 유사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보면 꽤 신뢰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창원, 인구 50만 명에서 100만 명 미만 도시 청주, 전주, 천안, 김해, 포항, 인구 20만 명에서 인구 50만 명 미만 도시 구미시, 양주시, 진주시, 원주시, 아산시, 익산시 등 인구 20만 명 미만으로 나눈다. 제주도는 인구수가 약 67만 명으로 인구 50만 명에서 인구 100만 명 미만 도시에 포함되지만 관광지역이고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이므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주도는 시로 구분해 인구를 보지 않고 도 전체 인구로 구분했다. 왜냐하면 제주도 면적이 크지 않고 다른 지역과 육로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구수에 따른 도시 분류. 앞서 인구수가 비슷한 그룹으로 지역을 묶었다. 이제 해야 할 것은 지역별 평단과 비교를 통해 투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다. 사실 지역별 평단가를 주기적 분기에 한 번으로 추적하면 저평가 지역이 눈에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체 하나만 갖고도 투자 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그만큼 중요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다.
인구수에 의해 분류된 도시들의 평단가를 계산하여 저평가 지역을 찾을 수 있다. 광역시급 도시 인구 100만 명 이상을 예로 들어보자.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현재 8위이다. 그럼 이 광역시급 도시들의 평단가 순위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살펴보면 현재 어느 지역이 저평가 지역인지 파악이 가능하겠다. 대전 유성구는 2006년까지만 해도 1위인 지역이었다. 세종시 과다 물량 영향으로 인해 2016년 7월에는 16위, 2018년 11월에는 18위까지 하락했다. 이때 저평가 지역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대전 유성구 아파트를 투자했으면 괜찮은 수익을 봤을 것이다. 1년이 지난 2019년 11월에는 9위, 2020년 7월에는 8위까지 상승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경우 2006년에는 4위까지 기록했었다. 이후 2016년 7월에 7위, 2019년 2월에는 13위까지 하락했다. 이후 상승에 하여 2020년에는 13위까지 상승했다. 인구 5만 100만 이하 지방도시 평단가 순위, 인구 5만 100만 이하 지방도시 평단가 흐름. 이렇게 순위 변동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대비 1년 전, 2년 전 가격 변동을 파악하면 한 지역의 저평가 여부를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표 55를 보면 포항시 2019년과 2018년 매매 평단가 차이와 2020년과 2018년 매매 평단가 차이는 마이너스로 여전히 이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타 도시 대비 저평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마이너스가 줄어들면서 점차 저평가된 상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인구 2050만 지방도시 평단가 순위 단위만원 표 56에서 20만에서 50만 미만 도시 평단가 순위를 살펴보면 전라남도 여수시와 순천시가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난 2016년부터 전라남도 여수시와 순천시는 부동산 호황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뺀 춘천시, 거제시, 경주시, 구미시 등 강원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 도시들의 판단가 순위는 하락했다. 지난 34년간 이 지역은 부동산 침체기였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속 하락해왔다. 인구 2050만 지방도시 평단가 흐름 평단가 순위를 보면 경상남도 진주시가 1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2017년 2018년 평단가와 2020년 2018년 평단가 차이를 보았을 때는 마이너스로 이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저평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인구수별 도시 분류와 지역별 평단가 순위를 바탕으로 저평가 지역을 찾을 수 있다. 저평가가 되었다는 것은 상승 조건이 맞으면 그만큼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반증이다. 그러므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평가 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아야 한다. 투자금을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보다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투자하는 게 투자금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실수요장이 강한 시장이라는 뜻이며 몇 년간 어떤 이유주로 과공급에 의한 하락장에 의해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를 더 선호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역의 아파트에 투자하게 될 경우 투자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죠. 이런 지역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찾아 투자한다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매력적인 투자가 될 있습니다. 그런 반면 한번 상승장을 맞은 지역에서 매매와 전세 차이가 줄어들어 전세가율이 다시 높아지는 경우도 있으니 전세가율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럼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를 찾는 간단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다크아파트 등 부동산 전문 사이트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 목록을 제공합니다. 닥터아파트에 접속해서 시세 테마별 시세 검색, 전세 비율 높은 아파트 순으로 클릭하면 전세가율 높은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닥터아파트는 매매가 및 면적을 추가해 검색 범위를 더 좁힐 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간단하지만 저도 가끔 쓰는 방식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 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만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는 주로 외곽지역 아파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외곽지역 아파트 투자는 조심해야 합니다. 상승 초기에 외곽지역의 아파트를 투자하게 되면 상승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상승 흐름이 외곽지역의 아파트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자연현상 두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 첫 번째 자연현상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자연현상을 예로 드는 이유는 아파트 흐름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즉,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아파트 역시 평단가가 높은 아파트부터 가격이 상승해 평단가가 낮은 아파트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심리가 전파되어 가격이 상승한다. 서울시의 재건축 아파트가 상승할 때
가장 먼저 상승하는 아파트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압구정 현대아파트다. 이 아파트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주변 재건축 아파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목동의 재건축 아파트, 상계동의 재건축 아파트, 분당의 일부 구축 등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 도시의 신축 아파트나 구축이지만 입지가 우수한 대장급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주변뿐만 아니라 그 다음 평단가가 높은 동네의 아파트가 상승하기 시작한다. 위치에너지로 본 부동산 아파트 상승 원리, 평단가 높은 아파트 평단가 낮은 아파트 순으로 상승해외 있음. 연쇄 반응, 아파트 평단가 높은 아파트가 더 많이 오름. 두 번째 자연현상은 높은 곳에 위치한 물체가 낮은 곳에 위치한 물체보다 위치에너지가 높다는 것이다. 위치에너지가 높다는 것은 물체가 떨어졌을 때 주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중학교에서 과학 시간의 위치에너지를 배웠다. 물체의 무게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위치에너지 빈 높이와 비례하기 때문에 높을수록 위치에너지가 더 높다. 유사하게 평단가가 높은 아파트가 평단가가 낮은 아파트보다 상승 시기에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게 된다. 우리 주변의 아파트를 보면 신축이거나 선망의 대상인 아파트의 상승 금액이 그렇지 않은 아파트보다 더 높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아파트 상승 시기에 평단가가 낮은 아파트가 평단가가 높은 아파트에 비해 상승 금액이 낮으면 그만큼 저평가된 아파트라고 생각해 투자하는데 실패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지역에 A와 B라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자. A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5억 원으로 1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여 7.5억 원이 되었다. B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2억 원으로 1년 후에 3억 원이 되었다. A 아파트 상승 금액 2.5억 원으로 B 아파트 상승 금액인 1억 원보다 1.5억 원 더 많이 상승하였다. 그렇다면 1.5억 원이 덜 오른 B 아파트가 저평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 A, B 아파트의 상승 금액 비교. 아파트 저평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오른 금액보다는 상승 비율로 우리는 계산해야 한다. A 아파트, B 아파트 둘 다 상승률이 50%로 동일하다. 즉 B 아파트가 1.5억 원 덜 올랐지만 상승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평가 아파트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간단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현상을 잘 기억하고 아파트 투자에 임해야 한다. 이 현상을 이해하면 저평가 아파트를 찾을 수 있고 부동산 흐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 좋겠다. 마중물의 키포인트. 1점 한 지역의 아파트 상승 시기가 오면 대체로 평단가가 높은 아파트부터 가격이 상승한다. 2점 평단가가 높은 아파트가 평단가가 낮은 아파트보다 상승 시기에 더 크게 오른다. 아파트 평단가 보는 방법. 그럼 아파트 평단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KB부동산, 조인스랜드, 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동을 클릭하면 아파트 리스트와 현재 시세를 알 수 있다.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엑셀로 붙여넣기 후 편집하면 평단가별 아파트 리스트를 파악할 수 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으로 결코 쉽지 않다.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말자. 요즘에는 이런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부동산 무료 사이트와 어플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어플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데이터를 편집하기 어려운 분들은 부동산 사이트 또는 어플을 활용하기 바란다. 이전 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이트 또는 어플에서 가공된 데이터들이 어떤 방법으로 가공이 됐는지 이해하고 사용하는 게 좋다. 부동산은 비율이 중요해. 실제적으로 저평가 아파트를 어떻게 찾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부동산은 절대 상승 금액이 아니라 상승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래 예시에 표시된 문지효성 해링턴 아파트와 도룡 SK뷰 아파트를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다. 대전 유성구 문지동에 위치한 문지효성 해링턴 아파트와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도룡 SK뷰 아파트는 대전 연구단지에 인접한 새 아파트로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 두 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3km 정도로 인접한 거리에 위치해 있다. 2020년 2월 시세 기준 도룡동 SK뷰 전용 59m와 전용 84m인 각각 시초가 대비 219%와 210%가 상승하였고 문지효성 해링턴 전용 59m와 전용 84m인 각각 시초가 대비 181%, 211%가 상승하였다. 문지효성 해링턴 아파트의 전용 59m 상승률이 181%로 다른 평형 대비 적게 오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평형대가 저평가라는 이야기다. 따라서 상승 도건이 형성되면 순식간에 상승 비율을 따라잡을 확률이 높다. 5개월이 지난 2020년 7월의 시세와 비교해보면 가장 저평가였던 문지효성
해링턴 아파트 전용 59m이가 2월 대비 상승률이 39%로서 가장 많이 올랐다. 그리고 도룡동 SK뷰 84m도 2월 대비 39%로 올라 나머지 아파트, 평형대가 다시 저평가인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2개 단지만 언급했지만 몇 개 아파트의 시세를 비교해서 상승률을 추적하다 보면 저평가 아파트를 찾을 수 있고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아파트 비교를 어느 아파트 범위까지 할 것인지는 그 지역의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상승 초기에는 입지가 유사한 또는 평단가가 비슷한 아파트끼리 비교하고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그 주변 아파트까지 범위를 넓혀서 비교해 볼 수 있다. 대세 상승장이 왔을 때는 인프라가 떨어지는 입지의 아파트까지 범위를 더 확대하여 비교할 수도 있다. 아파트 시세 흐름을 비교하라. 저평가 아파트를 찾기 위해서는 아파트별로 아파트 시세 흐름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대전의 아파트로 예를 들어보자. 대전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도룡동 스마트시티 전용 84m 시세 그래프이고 중앙실선은 대전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 전용 84m이며 맨 하단의 실선은 대전 관평동 10단지 전용 84m를 나타낸다. 대전 크로바 아파트와 관평동 10단지 아파트 시세 흐름 비교 그래프를 살펴보면 관평동 10단지는 도룡동 스마트시티와 크로바 아파트와 연동이 되어서 뒤따라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세히 설명해보면 도룡동 스마트시티와 크로바 아파트가 2016년 하반기부터 조금 오르더니 2017년 급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관평동 10단지 아파트는 2017년 하반기에 조금 상승하고 2018년 하반기에도 미약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크로바 아파트 시세와 관평동 아파트 시세가 크게 벌어진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관평동 10단지 아파트는 크로바 아파트와 약 1년 간격의 격차를 두고 따라 올라가는 현상을 그래프를 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관점에서 보자면 이때 크로바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투자 기회를 놓쳤다면 관평동 10단지를 투자하여 선점이 가능하다. 대전 크로바 아파트와 관평동 10단지 아파트 시세 흐름 비교 크로바 그리고 크로바 아파트가 매매 시세가 올라 매매와 전세갭이 많이 벌어져 투자금이 많이 들어 투자하기가 꺼려진다면 이때 관평동 10단지를 매수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관평동 10단지 매매가는 아직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매와 전세갭이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관평동 10단지 아파트는 크로바 아파트를 뒤쫓아 2019년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한다. 청주시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자. 청주시의 대장 아파트는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지웰시티 2차 아파트이다. 그리고 청주시 청원구의 대장 아파트는 대원 3차 아파트이다. 지웰시티 2차 아파트 전용 84m이가 2019년 10월부터 급상승을 시작했다. 이후 대원 3차 아파트는 2020년 1월부터 조금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 4월 이후에는 급상승을 했다. 즉 대원 3차 아파트는 지웰시티 2차 아파트와 약 6개월 정도 후행하여 상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노하우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2개의 아파트만 비교했지만 여러 개의 아파트를 비교하면 저평가 아파트를 찾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니 유사한 아파트끼리 비교하거나 대장 아파트의 주변 아파트 시세를 비교하면 좋다. 아파트 시세 흐름을 비교하는 방법만 갖고도 얼마든지 저평가 아파트를 찾을 수 있고 그 아파트 투자 진입 타이밍까지 유추할 수 있다. 그리지 않은 방법이다. 누구나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투자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요즘에는 부동산 데이터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방 많다. 내가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찾는 게 그리 쉽지 않았다. 내가 투자를 시작할 때만 해도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찾는 게 그리 쉽지 않았다. 환경이 많이 바뀐 만큼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길 바란다. 어플을 통해 이런 저평가 아파트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 방법 중 아시아파트 실거래 가입을 통해 지금까지 설명했던 방법을 그대로 재현해 보겠다. 먼저 아실 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메인 화면에서 여러 아파트 가격 비교를 클릭해보자. 서로 비교를 원하는 단지를 선택하면 시세 흐름을 비교할 수 있다. 간단하지 않은가? 아실 앱이 더 좋은 점은 매매 전세 거래량까지 한 화면에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플 화면 오른쪽 상단에 거래량 박스를 체크하면 게 확인이 가능하다. 옅은 회색 막대 그래프가 지웰시티 2차 아파트 거래량이고 짙은 회색 막대 그래프는 대원 3차 아파트 거래량이다. 거래량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언급했었다.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시장의 매물이 부족해지고 호가가 실거래가 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하다. 지웰시티 2차 아파트와 대원 3차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증가한 이후에 매매 시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 저평가 아파트를 못 찾아 투자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연쇄반응 아파트 투자법. 연쇄반응 아파트는 어떤 특정한 아파트가 상승했을 때 그 심리가 다른 아파트로 전이되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화학 시간에 화학 반응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 보면 대부분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즉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열을 방출한다. 이 방출된 열이 인접분자에 영향을 미쳐 인접분자가 반응하게 되는 추진력, driving force이 되는 것이다. 인접분자가 반응할 때 역시 열을 방출한다. 이 방출된 열은 다시 인접분자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부동산도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어떤 특정 아파트가 상승하면 그 아파트의 심리가 인접 아파트 또는 다른 동의 아파트까지 미친다. 즉 아파트가 상승하면 그 매수 심리가 분출되어 다른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아파트 심리는 또 다른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상승 메커니즘을 나는 앞서 연쇄 반응 아파트라고 표현했다.